안녕하세요. 예뻐지는 TV 닥터로제 유희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하고 시술한 지 오래되고 이미 국민의 반 이상은 다 맞아본 시술이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시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 반 이상은 또 시술을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 정확한 명칭이고 보톡스는 사실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라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톡신,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사용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이제 보톡스라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편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 보톡스의 기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름 개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땀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인 첫 번째 주름 개선에 대한 부위나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근육을 조금 덜 움직이게 고정시켜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서 생긴 주름을 에다가 놓으면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면서 주름이 덜 생기겠다 이런 원리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얼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위는 이마 눈썹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눈썹 가로주름이 이제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내가 좀 표현을 강조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눈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너무 처져서 눈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눈썹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이마 고정주름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생기다 보다는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주 진한 주름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눈 사이가 좀 가깝고 그다음 쌍꺼풀이 없거나 눈이 이제 살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나도 모르게 눈썹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눈썹을 올리는 근육 힘을 조금 잡아주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간, 이 가로 세로 주름 말씀인데 이 인상을 썼을 때 이제 안쪽을 찌푸려서 이 세로 주름이 지는 그걸 미간 보톡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람마다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중간에 있는 분, 여러 개 있는 분, 콧등까지 같이 찌푸려 보는 분, 여기 눈썹 위에까지 선이 많은 분 그런 거는 이제 사람 근육 모양을 체크해보고 그걸 맞춰서 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톡스 놓는 거는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근육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움직임 맞춰서 가장 많이 수축하는 부위를 체크해서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눈, 웃었을 때 이제 까치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 심하신 분들 눈 밑에까지 생기는 주름 물론 좋은 인상을 만드는 주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웃었을 때 점점 길어지고 너무 많아지면 무엇보다도 나이가 이제 들어 보이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보톡스를 놔주면 많이 수축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대신에 너무 많이 펴면 어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남겨놓지만 너무 많이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 및 치료를 하는 부위로 눈가를 기본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등 저 같은 경우도 웃거나 찡그리거나 할 때 이 아래쪽도 그렇고 가운데가 생기는 이제 편인데 그런 부분에 보톡스를 놔주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덜 잡히면서 콧등 주름이 예방할 수 있다. 단지 이마, 미간, 눈가처럼 딱 정확하게 잡히는 느낌은 콧등은 아닐 수 있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럼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점점 그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씩은 해주시면은 더 진해지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밑 같은 경우는 눈가랑 달리 주름이 이렇게 웃음을 시작할 때 생기는 이 세로 주름을 개선하고 싶다면 여기에 눈가처럼 보톡스를 해보면 눈이 웃어도 안 웃어지는 그런 이제 어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눈 밑은 아주 소량 눈가, 이마, 콧등 이런 부분은 아주 묽혀서 아주 부드러운 정도로 살짝만 교정을 해야지 어느 정도 웃음이 조금 생기면서도 주름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부위는 입가 주변 이제 이 상안모를 했다면 입가 주변으로는 호두 보톡스라고 해서 이렇게 입을 쭉 당겨보면 아래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런 부분이 유독 심하신 분들 특히 턱이 짧거나 무턱 옆에서 봤을 때 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직이 부족한 분들은 입을 내가 담을 때 힘을 줘서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돼 있다 보면 턱이 더 많이 단축돼 보이고 턱 끝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호두 보톡스, 호두 껍질같이 보인다고 해서 호두 보톡스 또는 자갈턱 보톡스, 자갈 모양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그런 부위에 보톡스를 놔주면 소량으로도 조금 매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위, 바코드 라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고양이 주름, 뭐 치마 주름이라고 해서 이 세로주름, 우할 때 생기는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주름 같은 경우도 보톡스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 효과는 근육을 어느 정도 고정하는 역할이라고 했다면 여기를 너무 많이 고정해버리면 입을 사용하거나 숟가락 떠먹을 때 아니면 악기 불 때 이럴 때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눈밑처럼 아주 소량만 터치해서 조금 잡아주는 정도로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꼬리를 내리는 힘, 내렸을 때 입꼬리가 유독 많이 처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여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입꼬리를 자꾸 내리게 되고 그러다면은 팔자도 점점 길어 보이고 더 진행이 되고 얼굴을 자꾸 끌어내리는 근육을 사용하다 보면 얼굴이 탄력이 저하되는 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꼬리 옆에 입꼬리 놓는 게 아니라 입꼬리 보톡스는 요 밑에다가 놔주면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의 힘을 풀어주다 보니까 내리지 않도록 뭐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리지 않고 이 어느 정도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번외로 콧볼 보톡스라고 해서 콧볼 내가 말하거나 웃거나 할 때 콧볼의 근육이 유독 벌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 볼 때는 몰랐는데 웃거나 사진 찍거나 동영상이나 남들이 봤을 때 유독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벌렁벌렁 거리는 분들은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은 콧볼 자체에다가 여기도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다가 이제 보톡스 놔주면 이것도 딱 고정이 되면서 벌렁벌렁 거리는 걸 좀 줄일 수 있다. 대신에 콧볼 가만히 있을 때도 내가 줄이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보톡스 해당은 안 되고 보통 수술로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를 줄인다. 어떻게 근육을 줄이는데 크기가 줄어드나요? 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예시를 드리는 거는 휠체어 오래 타신 분들 다리 보면은 이제 아주 얇죠. 그리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다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다시 작아지듯이 근육은 쓰면은 커지고 안 쓰면은 줄어든다는 기본적 특성을 이용해서 앙 물었을 때 턱 근육, 여기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 앙 물었을 때 여기 관자, 칡도근이라고 해서 커지는 근육, 아니면은 종아리, 딱 까치발 들었을 때 종아리가 많이 근육이 잡힌다. 또는 이 승모근, 여기랑 연결되는 거니까 평소에 많이 긴장을 하고 수축을 해서 목이 좀 짧아 보이고 여기 너무 발달해서 둔탁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승모근, 그런 큰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주면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시간은 보통 주름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짧으면 며칠, 길면 1, 2주 정도 있으며 서서히 주름이 이제 펴진다면 여기는 한 달, 근육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앙 물었을 때 턱 근육이 좀 줄었어요. 여기도 힘이 좀 덜 들어가고 좀 매끄러워졌어요. 아니면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종아리도 까치바들었을 때 많이 이렇게 알이 잡히던 부분이 힘이 좀 빠지면서 다리가 좀 매끈해지는 원리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근육은 아니지만 침샘이라고 해서 앙 물었을 때 저작근 이 뒤쪽 이 귓볼 앞뒤로 이 앞뒤 뒤에까지 이 부분이 조금 두툼한 것 같아요. 저는 턱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여기가 이렇게 패이고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튀어나와서 오히려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침샘 보톡스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이제 침샘, 귀 앞뒤로 퍼져 있는 귀밑샘 또는 턱을 들었을 때 여기 삼각형, 양쪽에 삼각형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발달했다 하면은 양쪽 침샘은 좀 줄여서 얼굴 라인이 좀 매끄럽게 이중턱을 좀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침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오셔서 진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간단히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이중턱 살이 많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동그란데 이런 침샘이 많으신 분들은 가운데는 붙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침샘 비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톡스를 놔주면 좀 줄어듭니다. 단지 저는 일주일 전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침샘이 커지고 붓고 아프고 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점진적인 침샘 비대가 아닌 침샘염이나 이런 염증에 의한 비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톡스 맞으면 안 되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약을 드시거나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줄여야 되는 그거의 차이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땀을 줄이기도 합니다. 보톡스의 역할이 참 많죠. 땀 줄이기는 보통 일반적인
땀 정도 이상으로, 다한증이라고 해서 땀이 과도하게 많은 분들한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시술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얼굴도 마찬가지고 손, 발, 겨드랑이, 그런데 땀샘이 많이 발달한 부위에 과도한 땀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이제 보톡스를 놔주면 땀이 좀 줄어듭니다. 겨드랑이는 특별히 기능을 하는 건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효과를 보고 불편함 없이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겨드랑이고, 그 외에 이제 손발 같은 경우는 손을 이제 잡을 때 쓰는 근육의 힘이 약간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시술할 때 통증이 사실은 손발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시술하는 편이고, 두피나 얼굴도 그에 맞춰서 부위에 따라서 땀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부위에는 시술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톡스는 여러 가지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시술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중대하게 내 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근육에 대한 이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력증이나 근육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술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이제 보톡스를 맞고 이제 내성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보톡스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미리 엄청나게 예방하거나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안내드리는 주기 이상 자주 맞거나, 아니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맞거나, 아니면 그런 내성을 조금 신경 쓴 내성 확률을 좀 줄이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맞아준다면 그나마 확률을 약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루에 과도하게 얼굴을 확 변화시키겠다가 아닌, 꾸준히 하면서 주름도 예방하고 내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부위나 크기에 대한 그런 바디라인을 좀 개선하고 하는 정도로 꾸준히 시술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시술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보톡스 하면 얼굴이 빵빵해지지 않나요? 얼굴이 많이 어색해지고 표정도 안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보톡스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용량, 적당한 기간 내에 적당한 부위에 놓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지는 볼륨의 효과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기 때문에, 주름을 펴주고 볼륨을 오히려 줄여주고 아니면 땀을 줄여주는 이 세 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지방이식이라든지 볼륨을 채우는 시술과 보통 혼동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오해는 꼭 바로잡고 싶고, 그 외에 얼굴이 너무 어색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용량으로 처음이시면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조금 아쉽다 하면 용량을 차차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 병원 다양하지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꼭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술 전에 무표정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표정을 지어보고, 내가 가장 많이 수축하는 부위, 남들과 다르게 저는 이 부분에 근육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잘 상의하셔서 맞춰서 하시면 아마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톡스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